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인데요. 숙박업 마케팅 불변의 법칙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항상 먹히는 전략들을 오늘 한번 공유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콘텐츠 제작처럼 이렇게 뭔가 좀 디테일한 어떤 튜토리얼 이런 것보다는 약간 전반적인 그런 개요, 개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그 저희 스테이부터 클럽 하면서 했던 강의 내용의 좀 축약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강의가 막 1시간씩 5편, 6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게 조금 어려웠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앞으로 그 숙박업 마케팅을 할 때 어떤 흐름을 하면 좋을지 그 감을 잡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예전에 작은 숙소, 뭐 호텔, 지금 애가토 계속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그래도 꽤 틈틈이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숙박업에 딱 맞는 마케팅 전략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 커머스랑은 좀 다르잖아요. 숙박업 마케팅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팔 수 없는 재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마케팅 지식들을 숙박업화 하는데 꽤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경력이 뭐 한 8년 정도 숙박업 종사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이 마케팅 지식을 내 숙박업 업장에 적용을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늘 그 흐름은 이 숙박업 마케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좀 요즘 그래도 먹히는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채팅창에다가 이 지금 본질 트래픽 누수 이게 보이시면 뭐 아무 말이라도 1 혹은 뭐 이응 아무거나 한번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어, 그 제가 강의하면서 뭐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눠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이 세 가지거든요. 본질이랑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면은 상품의 가치죠. 상품의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 트래픽. 트래픽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강남역에 트래픽이 높다라고 얘기하듯이 유동 인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숙소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만들고 트래픽을 연결하면 숙박업은 잘 됩니다. 그냥 진리예요. 그리고 이 본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트래픽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누수가 없는지 이 누수를 점검하는 이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 본질을 만들고 트래픽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그리고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루틴을 그냥 평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유행은 항상 있죠. 근데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요가 철학에 보면은 사치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치난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사치난다. 이 사치난다의 뜻이 뭐냐면 진리는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갖추는 본질이라는 건 어쨌든 고객이 느끼기에 어떤 그 내가 낸 값 이상의 가치를 느끼는 게 저는 본질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런 가치를 주는 거는 한 가지 본질이지만 이걸로 가기 위한 방법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거는 숙소마다 다 다릅니다. 숙소마다 다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방법론들이 있겠죠. 근데 이 레시피는 우리가 타인의 레시피는 이미 시장에서 활용이 된 레시피이기 때문에 모든 성공 레시피를 다 공부하고 따라한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성공 레시피를 찾아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그 우리가 무슨 강의 사실 저도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뭐 이게 정답입니다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성공 레시피였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식 수준, 예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작동을 했던 거지 이걸 그대로 카피한다고 해서 나한테 작동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디테일들을 따라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도 좀 사실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게 맞아요. 저건 틀려요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뭐, 다 다르지만 이런 정도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본질을 완성하는 세 가지 요소 정도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 더 많겠죠. 더 많겠지만 카테고리로 치면은 한 요 정도 범주 안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공간 가치예요. 이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하드웨어고 돈입니다, 돈. 예를 들어 우리가 50만 원짜리 30만 원을 지불한 고객한테 50만 원의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뭐가 제일 쉽고 빠를 것 같아요? 1박 1000만 원짜리 방을 만들면 그게 제일 빨라요. 네. 1000만 원이 좀 오바라고 느낌이 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스펙으로 만들고 그걸 30만 원에 네이버나 에어비앤비나 아고다에 뿌리면 제일 큰 가치를 느껴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죠. 예. 예산의 한계도 존재하고 그리고 하드웨어로서 승부를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감가상각 자산들이잖아요.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100만 원짜리 방을 만들어서 30만 원에 팔면 그 다음날 120만 원짜리 만들어서 25만 원에 파는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승부를 보는 본질은 아주 큰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어,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좋죠. 저도 막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숙소 운영하다가 뭐 애가터도 오니까 모든 것들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고객을 설득하는 것도,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뭐 바이럴을 만드는 것도 확실히 수월해졌어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큰 매력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이때부터는 뭔가 이미 우리가 대부분 숙박업을 시작할 때 하드웨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짓는 부분도 있지만 임차하는 경우도 많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인수하는 경우도 많고 약간의 변화만 줄 수 있는 어떤 제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뭐 무궁무진하죠. 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는 뭐 사장님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컨셉이 될 수도 있고 뭐 타겟팅을 좀 더 뾰족하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휴먼웨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휴먼웨어 이쪽으로 오면은 운영 가치 쪽으로 오면은 조금 더 그 약간 예를 들면 5년 차 뭐 슈퍼호스트, 뭐 10년 차 슈퍼호스트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돼요. 시설에 대한 가치는 잠시만요. 다 마찬가지세요. 지금 본질을 완성하는 3요소로 뭐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화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어떠세요? 화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아, 좋아요. 본질로 넘어와서 이제 30만 원 내는데 50만 원 가치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본질을 완성하는 3요소 공간 가치, 기획 가치, 운영 가치 여기까지 왔어요. 운영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 가치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조금 더 이제 환대나 어떤 서비스적인 그리고 이런 인간미적인 걸로 승부를 보는 거죠.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 뭐 10년째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로서 본질을 완성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개 카테고리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하드웨어가 우리는 정해져 있죠. 다들 숙박업 사장님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정해져 있는 거는 큰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획을 가져가고 어떻게 운영을 가져가는지로서
좀 더, 예, 그 본질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트래픽이 뭐 뜻만 놓고 보면 그 이런 유동 인구를 뜻해요. 숫자. 사람을 모은다라는 그 트래픽이 높다라고 하면은 뭐 접속 인구가 많다, 뭐 조회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걸 뜻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막 그 대세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 마케팅, 자영업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 릴스, 뭐 릴스 꼭 하셔야 된다, 후킹이 중요하다, 뭐 스레드 꼭 해야 된다, 스레드가 대세다,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꼭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죠. 트래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트래픽 만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트래픽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도 그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뭐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그 플랫폼 전략이에요. 플랫폼 전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거대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커머스도 하고 있는데, 커머스에서도 요즘에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초기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대표 플랫폼을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장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프로덕트에 맞는 플랫폼, 예를 들면 저는 뭐 화장품을 팔아요. 그러면 쿠팡이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해외를 공략을 한다?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플랫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숙박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아마 네이버는 다 이용을 하시죠. 그리고 뭐 야놀자도 있고 여기어때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아고다 같은, 이게 플랫폼마다 약간씩은 또 특징이 있잖아요. 이 특징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뭐 이해도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나랑 맞는 플랫폼이 있어요, 확실히. 에가텟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전략 자체를 네이버로 짰기 때문에 네이버가 많고요. 근데 조금 뭐 커플 타겟이다? 그러면은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가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 제주도보다는 수도권 쪽에서 훨씬 더 강세이긴 한데, 그래도 제주도도 가성비 커플 여행에서는 잘 먹힙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애초에 DNA 자체가 그 집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그 리스팅 세팅하는, 상세 페이지 세팅하는 수업을 들어보면은 이런 전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친근하게 표현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시골집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감성이 있죠. 뭐 설명 같은 것도 그냥 인간적인 휴먼 터치가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고다나 부킹닷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완전 매스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그런 외국인들 대상으로 좀 최저가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얘네 키워드 자체가 최저가여서 그런 것들이 잘 맞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플랫폼들이 다 유료 트래픽 기능을 제공을 해요. 뭐 아고다나 부킹닷컴 같은 경우도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역 소상공인 그 광고 같은 거, 뭐 파워링크 뭐 이런 것들 제공을 하죠. 그리고 야놀자나 여기어때가 광고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결제를 했을 때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여기어때나 야놀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월에 뭐 40만 원, 50만 원 이런 유료 프로모션을 결제를 하면은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트래픽을 만드는 전략이 있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런 유료로 트래픽을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수업 내용에서 다뤘지만
내가 직접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죠. 근데 저도 이 뭔가 하면 할수록 이게 누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이걸로 모든 숙박업체가 했던 것들은 다 창업자의 스토리로서 트래픽을 만들었고 팬을 만들었고 관계를 만들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좀 모든 숙소 사장님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근데 뭐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네.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사장님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저는 이제 모든 사장님들이 다 크리에이터가 돼서 숙소에 어떤 철학과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글로벌 커머스, 뭐 이커머스 하는 회사들도 다 창업자들의 스토리를 품어요. 저희도 이제 모회사가 있는데 파파리서피라는 브랜드를 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파파리서피가 미국 틱톡샵에 이제 개설을 할 때도 틱톡에서 대놓고 요청을 해줘요. 그런 한국 브랜드면은 창업자의 스토리, 이런 브랜드의 스토리를 창업자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요즘 그게 대세다. 요즘에 모든 커머스의 시작은 다 창업자의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영순위가 돼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또 다른 전략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트래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트래픽을 만드는 전략 중에 플랫폼 전략, 네,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채널 다 쓰시는 분 있어요? 저 다 씁니다. 와우, 멋집니다. 저희는 네이버랑 에어비앤비랑 아고다만 쓰고 있습니다. 야놀자랑 여기어때는 연동이 안 돼서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스터 클럽이 이제 여기어때도 곧 지원할 것 같거든요. 협의 중에 있어서 세 가지만 하고 있고 저는 트래픽을 그래도 꽤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트래픽으로서 숙박업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트래픽을 터뜨렸을 때 객실 관리가 되느냐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PMS 시스템을 찾아다녔고 많은 시스템을 써봤고 결국 끝끝내 이제 개발까지 한 거잖아요. 물론 뭐 개발을 파이노스트에 맡겨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근데 그 스테이브스터 클럽 PMS 쓰면서 너무 편해졌어요. 네. 물론 이제 수수료는 조금 뭐 늘어난 건 어쩔 수 없고 저는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뭐 아직 안 쓰고 계시다면 꼭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쓰면은 확실히 좋습니다. 다음 전략은 어,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콘텐츠 전략. 콘텐츠 전략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을 조금 해볼게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어요. 뭐 요즘에는 뭐 스레드가 유행이고 뭐 작년 재작년에는 릴스가 대세였고 뭐 5년 전에는 뭐 블로그가 대세였겠죠. 뭐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잡는 게 대세였고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트래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략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아마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향후 뭐 5년, 10년, 몇십 년간 계속 있을 거예요. 물론 뭐 플랫폼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AI가 더 많이 활용이 될 확률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설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숙소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콘텐츠를 내부의 콘텐츠와 외부의 메시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인하우스 콘텐츠랑 밖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만드는 콘텐츠를 구분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사장님들이 내 이야기를 죽어도 못하겠다. 이건 진짜 나는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외부의 메시지라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제가 그 재밌는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그림 보이세요? 이게 그 소개팅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연애하는 거랑 많이 좀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떠오른 소개팅인데, 어, 제가 만약에 총각이고, 아니, 어떤 20대 여성이 있다고 쳐요. 이제 소개팅을 받았어요. 엄청 엄친아래요. 막 집도 잘 살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진지하게.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만났어. 근데 본인이 밥 먹는 내내 2시간 동안 지자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밥 먹는 내내 내 연봉이 얼마고, 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뭐 몇 킬로고, 막 복근 보여주고, 예? 나 뭐 학교 어디 나왔고,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보세요. 물론, 그런 포인트들은 엄청난 이제 매력 포인트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또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트래픽 얘기, 콘텐츠 설계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그게 저는 엄청 매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브랜드들도 어떤 내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런 전환에 급급한 콘텐츠들을 하게 되면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부분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뭐가 좋아요? 뭐 넓어요. 매트리스가 비싸요. 뭐 온수풀이 무료예요. 근데 이게 그 스펙을 나열하는 메시지거든요. 이것도 그 중요한 매력이긴 한데, 이 소개팅에 만약에 이 남자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남자는 사실은 계속 자신의 인생만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소개팅을 나왔다면 내 스펙을 나열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뭐,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와 외부의 메시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랑은 타인을 통해 하는 거예요. 네, 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인생에 대한 철학, 비전, 동반자로서의 가치, 나를 만났을 때 당신이 누릴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한 어떤 스펙들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은 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능이 아니라 기능을 팔게 되면은 더 좋은 기능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팔아야 됩니다. 철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에가토도 사실 저희는 그 협찬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의 목표 중에 하나는 브랜드의 메시지를 좀 감도 있게 표현하는 게 내년의 목표예요. 브랜드의 메시지. 뭔가 숙박업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런 삶에 대한 메시지 있죠. 뭐 우리는 이제 웰니스 기업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정신 건강, 그러니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좀 롱폼이 됐든 쇼폼이 됐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애플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그건 너무 이제 전통적인 브랜드라고 하면은 자크미스라는 그 패션 브랜드가 있거든요. 자크미스 계정을 보면 그런 뭐 이따금씩 어떤 미적인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드라마 같은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런 뭔가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가방에 대한 추억,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브랜드가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 사람이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전환보다는 장기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제주도를 가게 된다면 저기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장기적인 메시지를 하셔야 돼요. 외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자랑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대생이 내 스펙을 계속 나열하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 한 명, 그 인플루언서 한 명이 그 사람에 대해 자랑을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내부의 메시지와 외부의 메시지를 구분해서 설계를 하시고, 내부의 메시지에는 쪼끔 더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쪼끔 더 시설이나 비주얼이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표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창업자의 철학을 콘텐츠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사진으로서, 그냥 피드로서, 그리고 뭐 OTA의 텍스트로서 가치를 세팅을 해 두고 외부자를 통해서 계속 많이 노출하시는 거를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협찬을 근데 저도 이제 이해는 되거든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스프레이 좀 뿌리고 갈게요. 요즘에 너무 발표를 많이 해 가지고. 음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중에 가동률 100% 있으세요? 100%? 네. 뭐 이번 달 아니면 100% 였던 달이 있나요? 와 대박이다. 있어요? 질문의 의도와 다른 대답이 나왔는데 에가톳이 뭐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12 월, 1 월은 또 모르겠지만 11 월이 95.1% 였어요, 예약률이. 그러니까 100% 가 나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잘 되는 곳 제주도에서도 지금 70-80% 되면은 되게 잘 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난히 숙박업에서는 좀 협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색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다른 커머스 브랜드들은 재고가 많으니까 사실 하나 주는 게 쪼끔은 가볍긴 하거든요. 근데 숙박업은 예를 들어 내가 독채면은 오늘 이 숙소는 오늘만 팔 수 있으니까 얘를 누군가한테 제공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인 이 이해는 해요. 예 이해는 하지만 80%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20%는 공실을 한 비어 있는 거고 20%가 비어 있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보통은 월요일이나 수요일이 제일 많이 비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전략적으로 매주 그러니까 20% 면은 한 달에 5 일이잖아요. 5일 혹은 6 일. 한 달에 5 일, 6 일. 그러면은 일 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이에요. 그 일 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을 매월 계획을 하셔야 돼요. 지금 11 월이 끝나고 있으면은 다음 달에 내가 만약에 객실 하나 운영한다? 그럼 다음 달에 올 5 명이 월요일 혹은 수요일에 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는 방법은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오픈 채팅방, 뭐 체험단이나 제주도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릴스 제작하는 곳에 맡기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추천하는 거는 굳이 유료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료여도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발품을 파는 거예요, 직접. 정성을 들여서 하루 날 잡고 한 1 시간, 2 시간, 1 시간, 2 시간 정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이 그 협찬을 찾을 때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뭐 이 목적 자체가 이 사람들의 팔로워들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팔로워들이 내가 타겟하는 팔로워랑 완전히 어긋나 있으면 효과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고객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객실을 100 개짜리 호텔을 하고 이러면 굳이 찾을 필요 없겠죠. 그냥 막 뿌리면은 그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겠죠. 어차피 객실이 많으니까. 그리고 가동률이
90%라고 해도 100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100명을 한 달에 협찬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대부분 독채잖아요. 객실이 뭐 1개 혹은 5개 미만이시니까 한 달에 그 목표 수량을 정해서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씩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가족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족 여행에 맞는 키워드들, 해시태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진짜 정성껏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면 움직이거든요, 사람도. 내가 당장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다음 올 때라도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 간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장님 역량인 것 같아요. 꼭 막 10만 명, 2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안 와도 됩니다. 1000명이어도 되고 10,000명이어도 되고 사장님들께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여행 카테고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의 팔로워들이 내가 정의하는 고객군이랑 겹친다면 누가 와도 좋아요. 음식 하시는 분도 좋고요. 뭐 육아 하시는 분도 좋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로는 패션 하시는 분들이 파급력은 진짜 세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돈에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머물고 싶은 곳을 예약을 하셔서 오시던데 저희는 운 좋게 인플루언서들 몇 분 오셔서 머물고 너무 좋았다고 직접 피드 올려주시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50만 되는 인플루언서 분이 저희도 몰랐는데 예약하고 오셔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약이 하루에 뭐 50개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감성서 전에 인플루언서 비양이 있어요. 비양. 네. 그분이 이제 저희 피드 올려주고 나서 한 3일 동안 예약이 한 150개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패션 하시는 분들이 팔로워들 그런 신뢰 관계가 되게 탄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돈에 움직이는 약간 그런 뭐 협찬해 준다고 오고 이런 것 같진 않고 진짜 오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라도 노출이 되려면 결국에는 뭐 같은 얘기인데 본질을 만들고 계속 협찬을 해서 어쨌든 트래픽을 만들어야 그분들도 우리 숙소를 알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협찬은 투자입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소하실 때 힘들겠죠. 그래도 이만큼 효율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세히 내 숙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협찬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내 목표 점유율 외에 공실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좀 매달 좀 목표를 정해서 섭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게 그거 네 인플루언서 협찬 제가 계속 하다가 뭐 사실은 못했어요. 네, 너무 바빠지고 이게 그 서로 일정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계속 메시지를 받고 얘기를 전하고 일정 조율하고 이런 게 네, 좀 어려워서 일단은 멈춰 있긴 해요. 직접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는 직접 찾는 와중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드렸던 거였고 직접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지금 이런 순서로 하고 있어요. 숙박업 마케팅 불변의 법칙. 오늘 조금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본질을 만들고 트래픽을 만들고 누수를 점검하면 불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본질이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람의 인간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정해진 성공 레시피는 없습니다. 내가 딴 숙소 따라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끝없이 실행하고 도전하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 트래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지만 결국의 핵심은
설계를 잘 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전략 짜시고, 그리고 트래픽은 내부의 메시지와 외부의 메시지. 저는 내부의 메시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는 외부의 메시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외부의 메시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이 최악의 남자, 서울대 남자 엄친아처럼 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나의 자랑을 하셔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누누 잡기는 뭐 계속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모든 플랫폼에 들어가서 상호 없이 저를 찾아요. 이게 이제 누수를 점검하는 방법이거든요. 상호 없이 나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에가토시나 뭐 내 숙소를 상호 없이 예약을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를 한번 해봐요. 체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고객의 예약 경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숙박업을 하다 보면 내 숙소에만 갇혀 있어서 내 숙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의 고객은 지금 이 순간 저기 뭐 서울, 경기 어딘가에서 집에서 지금 뭐 주무실 수도 있고 라면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든요. 그 사람의 시야로 내 숙소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상호 없이 내 숙소도 한번 찾아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고객한테 눈에 보이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가정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 상호로 검색을 해서 저는 직접 예약을 해봐요. 모든 플랫폼별로. 네이버도 해보고, 에어비앤비도 해보고, 뭐 아고다도 해보고, 예약을 했을 때 진짜 처음 이 모르는 숙소를 예약하는 마음으로 옵션도 한번 넣어보고, 숙소 설명도 봐보고, 예약을 확정했을 때 메시지도 받아보고, 그 메시지를 받아보고, 숙소를 찾아오는 것도 한번 해보고,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누수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거를 매월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질이랑 트래픽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본질을 만들고 트래픽을 만들고 누수를 잡는 사이클을 그냥 계속 돌리시는 거거든요. 이 누수를 잡을 때는 조금 더 나의 시선보다는 고객의 시선으로 이 숙소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있으면 계속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구멍을 찾으시고 이 기본기들 예를 들면 네이버에 우리 숙소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에서 좀 부족한 건 없는지, 뭐 리뷰에서 이런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좀 반복적으로 고객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완을 하시는 거죠. 고객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딴 데를 예약하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이유로 딴 데를 예약을 해요. 그래서 계속 보완하셔야 됩니다. 뭐 안 좋은 리뷰가 달리면 그 리뷰에 대한 댓글이 엄청 또 중요해요. 그 안 좋은 리뷰를 보고 예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고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리뷰의 내용에서 충분히 좀 어떤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 좋은 리뷰가 달리면 하나의 큰 기회로 해석을 하시고 대변인처럼 막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댓글도 다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수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가토또 매월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께서도 꼭 이 누수를 점검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뭔가 디테일한 방법론적인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흐름과 그리고 우리가 숙박업 스테이 부스터 클럽 강의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은 그 이해를 전달하기 위한 좀 축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막바지인데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는 어쨌든 제가 트래픽을 만드는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최근에 계속 보이는 거는 스레드가 진짜 효율이 좋다. 네. 그러니까 이 트래픽은 결국에 숫자인데,
댓글만 잘 써도 그 공짜 트래픽을 하루에 몇만씩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레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제주도 여행을 숙소를 찾고 있는 혹은 뭐 어떤 특정 여행에 숙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 글에 가서 내 내 댓글로서 나를 어필하는 거 이런 것만 잘해도 그 동일한 이게 알고리즘이 엄청 정교하더라고요. 그냥 그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플랫폼이어서 그 하루에 그냥 내 댓글을 잘 쓴 댓글 조회수 1000씩만 먹어도 그 1000이 인스타그램 조회수랑 상대가 안 되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그램 조회수 1000은 좀 무작위로 뿌리잖아요. 근데 스레드의 1000은 딱 그 똑같은 목적의 여행을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니까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 협찬. 꼭 객실 하나당 한 달에 5명씩 한번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매주 월요일은 내가 협찬을 꼭 하겠다. 비어있는 월요일은 꼭 협찬으로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대세는 어쨌든 스레드고, 뭐 릴스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갈 것 같고요. 릴스 꾸준히 만들고, 스레드하고, 협찬 열심히 찾고. 근데 이게 그냥 유행으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내부의 메시지, 외부의 메시지 구별해서 숙소의 철학은 내가 직접 얘기하고, 숙소의 자랑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혹은 체험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거의 다 무료로 가능한 마케팅들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갖고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플레이스 마케팅이나 키워드 관련해서도 계속 작업이나 팔로잉 하고 계시나요? 저는 막 많이 보진 않고요. 네. 그냥 뭐 한두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것 같아요. 그 누수 점검을 하면서 네. 설명도 보완하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저희는 키워드 광고는 아예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는 주로 보는 게 그 통계?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트래픽이 어느 정도 네이버에 꽂히는지 통계 확인하고 있어요. 그게 확실히 그런 그러니까 콘텐츠 바이럴 측정하는 지표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이나 10월에 콘텐츠가 터진 게 좀 있었다, 인스타에. 네. 그러면은 확실히 네이버 통계도 그 볼륨이 커지거든요. 저희가 평균 뭐 트래픽이 예를 들어 만이다 이러면은 트래픽이 한번 터지면 2만씩 이제 네이버에 꽂히고 이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트래픽이 많이 꽂히면 전환율 따라 예약이 많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뭐 숙박업 특성상 이게 막 구매를 했다, 뭐 했다, 이 정확한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모수를 많이 잡으려고 전략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숙소 두 개 다 들어오는 어떤 방문객은 크게 변동 없이 뭐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유입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저희 그냥 숙소 이름이에요. 1위, 음, 2위가 5배 이상 차이 나는데 1위, 2위, 3위까지는 다 숙소 이름 이런 느낌이어서 얼마 전에 막 플레이스 마케팅 유행하면서 뭐 지역 잡아야 된다, 뭐 잡아야 된다 이러고 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요즘. 그게 네. 뭐 이론적으로는 그 플레이스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막 그걸 엄청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냥 대세의 트래픽을 그냥 쏟아 부으면 결국에는 이 네이버의 그 어떤 섭리 자체도 검색 엔진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 정보가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순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내 플레이스에서 오래 머물면은 자연스럽게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매월 그냥 그 텍스트 보완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트래픽이 내 플레이스에 꽂히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별걸 안 해도 자동으로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캠핑장이라고 치면은 메가토시 1위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략 자체를 플레이스 순위 자체에 포커스한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빠른 것 같고 키워드 그냥 돈 주고 사면 바로 1위 갈 수 있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냥 트래픽 자체를 만드는 거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막 저희는 플레이스 순위 이런 거에 별로 목숨 걸지는 않고 저희도 네. 마찬가지로 상호로 들어오는 게 저희도 1, 2, 3위에요. 마찬가지로. 네. 네, 그런 지역 검색으로 예약하는 사람 저희는 거의 없어요. 네. 이게 더 어쨌든 우리 브랜드의 건강한 모습이겠죠. 어,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영했던 데 중에 진짜 지역명으로 예를 들어 조천 숙소, 뭐 조천 펜션 이런 식으로 예약되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저의 막 필살기가 제가 생각하는 게 플레이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봤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각자만의 그 성공 레시피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플레이스 순위는 제가 가져갔던 레시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예전에 그, 그 숙박업 사장님 모임들 중에 플레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조금 전략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현원님은 콘텐츠를 잘 하시니까 트래픽 전략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저희 숙소 예약에 큰 관심들이 없으세요. 음. 정말 관심 많은 아이 이야기나 뭐 제가 밤에 찍는 이런 자연 콘텐츠에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네, 숙소 얘기도 좀 잘 섞어주세요. 네, 그 전환율 만드는 거는 그냥 진짜 내가 유명해진다고 전환율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 거여서. 그렇죠. 우리 여기 그 뭐 콘텐츠 천재들 많잖아요. 우리 오하로 대표님은 요즘에 막, 아 와, 조회수 엄청 나던데, 예술입니다. 진짜. 그래서 딱 오하로 대표님 거 보고서 아 우리 애들 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춤 시켜봤는데 아 이거 망했는데 이러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네. 또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2월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다들 어떠세요? 저희는 명확해요. 10만 원 언더는 예약률이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음, 네, 근데 그 중저가 20만 원 선 되는 숙소는 60%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숫자여서 지금 음, 오픈하고 이 정도 이 숫자가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60%요? 네. 60%면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계속. 음, 그래서 계속 뭔가 뭐 90% 이렇게 됐었으니까. 네, 뭐 80, 70, 100, 90, 74, 83 이랬거든요. 여기 올해 오픈한 거라 작년 12월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아직은 모릅니다. 실론은 조금 아무래도 여름에 특화된 그런 느낌이 있긴 한가 봐요. 약간 반리풍이기도 하고, 풀장이 매력적이기도 하고, 아, 오하로도 그래요. 대표님이 이제 개인 인플루언서로 전향하고 나신 이후로 숙소 예약률이 조금 낮아진 건가?
그러니까요. 장점이 올스쿨로 그러니까 장점이 수영장이게 되면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벽이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수영장이 장점인데 수영장을 못 쓰니까. 결국에는 진짜 제가 아무리 뭐 떠들어도 직접 내 숙소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사장님들께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된다. 혹시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뭐 이렇게 줌 미팅 하게 되면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뭐 필요하면은 제가 공부를 직접 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영역이면은 뭐 누굴 초대하든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완전 지난번에 첫 번째 챌린지 마무리하면서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번 시청해서 진행했는데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가 항상 피드백 요청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사장님들께서 그 몇 분 외에는 좀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약간 피드백 받기에도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피드백 받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약간 본인도 이게 이제 베스트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푸시하기가 사실 되게 애매하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그냥 강제로 한 명씩 들어가서 콘텐츠 피드백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피드백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해해요. 진짜 콘텐츠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협찬이라도 많이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좀 그것도 막막해요. 협찬? 협찬을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건너서계를 받아서 모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를 열어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면 일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서 그분들 컨택을 하고서 모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야 되지? 이게 좀 그렇고 예전에 네이버 언제 한번 그 인플루언서 관련 강의에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톡톡 보내서 협찬해달라고 하라 이게 막 유행이어가지고 그게 엄청 올 때가 있었는데 음, 근데 또 그런 분들 보시면 일반 공개 막 5명, 음. 15명 이런 분들이 이 협찬해달라고 하시면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몇 번 거절하기도 했었거든요. 저희는 직접 찾는 편이에요. 직접 그냥 메시지 DM을 보내요. 네. 브랜드, 네, 브랜드. 그리고 저희도 초기에는 저렇게 체험단 오픈톡에 뿌리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그 스노우볼처럼 점점 이제 커져요. 처음에 트래픽이 미비할 때는 우리도 사실 에가토시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올해 1월에 예약률이 10%였었어요. 10%.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자체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될까? 근데 그냥 계속 우리가 그런 협찬 통해서 계속 이제 콘텐츠가 점점 트래픽이 쌓이니까 또 그걸 보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협찬 문의도 주고, 결국에는 그냥 얼만큼 사람들이 여기를 인지를 시키느냐. 그게 요즘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은 트래픽이죠. 네. 콘텐츠죠, 콘텐츠. 콘텐츠로 만드는 트래픽.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또 협찬도 쉬워져요. 훨씬 수월해져요. 브랜드 계정으로
요즘엔 브랜드 계정으로만 보내는데 예전에는 개인 계정으로도 협찬 제안하고 그리고 제 개인 계정으로 협찬 제안도 많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능이 있네요. 와, 폭주기. 저는 이 주말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긴 한데 저도 이제 주말에 사실 되게 쉬고 싶긴 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일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집이 오고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밝아? 숙박업 커뮤니티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좀 요즘에 어떠신지 얘기도 듣고 싶고 또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피드백을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숙박업으로서. 그러면은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밤에 이렇게 시간 내주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다 깨지네요. 저는 깨질 머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